안녕하세요. 동아시아 교사 유선재입니다. 자, 우리 시험 대비 네 번째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국사 흐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국 근대사의 시작은 안타깝게로 아편전쟁이라고 했고, 아편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패하고 안징조약을 맺게 되면서 굉장히 청나라 경제가 살기 어려워졌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자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발생했고,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서양의 무기를 빌렸다고 했죠. 그래서 서양 무기의 그런 화력을 느끼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한 게 양무운동. 그 양무운동으로 조금 이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일본과 한판 붙죠. 그게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진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그리고 또 청일전쟁에서 지고 나서 변법자강운동, 무술변법을 하죠. 모든 걸 다 바꿔내야겠다는 거. 근데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했다까지를 방금 이전 영상에서 봤고, 이제 이 이후에 의화단 운동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고, 의화단 운동 천왕조를 도와 서양 기시를 몰아내자 부청멸량이라는 고를 내세워 크리스토 철로 학교 등 서양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격하였고, 그러자 서구 열강이 직접 출병해서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의화단 운동 이후 청에 대한 실망이 확산되면서 중국 민족도 크게 발전하였다. 순원은 만주족 정권을 타도하고 순원이 이제 여러분 계속 중국 정부 계속 변화하려고 했으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제대로 만족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자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순원이 이제 만주족 정권을 타도하고 공화국을 세우자는 주장을 하면서 혁명파가 일어나게 되고 이 1901년 이후 청은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는 입헌 준비에 나서 혁명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개혁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11년에 신군이 봉기하면서 우창 봉기가 일어나면서 청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근데 이 중화민국이 수립될 때 군벌이 나타났다고 했죠. 군벌이 나타나면서 위안스카이가 혁명파 대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순원이 위안스카이의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느끼고 위안스카이한테 대총통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대총통 자리를 받은 다음에 공화정하기로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순원을 수배령을 때리고 자기가 황제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해혁명은 미완성의 혁명으로 남게 되죠. 그러면 이 오사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의화단 운동 이후의 오사혁명. 자, 오사혁명에 관한 사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운동은 일본이 산둥만도를 뺏으려고 했던 거고, 산둥을 뺏기면 중국이 망합니다. 우리 동포는 이 대지 위에, 이 산하 위에 같이 거주하면서 어찌 이처럼 강폭한 열강이 우리를 능욕하고 압박하고 노예로 삼고 말과 소처럼 부리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 구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에서는 독립을 꾀하면서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다고 했어요. 이 오사운동 사료 읽어보도록 하고 이제 오사운동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민국 초기에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천두슈 등의 지식인은 신청년을 발행하여 과학과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신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 청년층이 크게 호응한 이 운동의 열기는 오사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사운동은 1919년에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의 이권이 일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산둥 얘기가 나온 거죠. 이에 베이징 대학생 3,000명이 5월 4일에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자 학생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오사운동 이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조직되었고 그리고 반제 민족운동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확산된 사회주의 사상도 민족운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오사운동은 자기네 땅을 지키려고 이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게 오사운동입니다. 오사운동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갑시다. 오사운동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린 거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갑시다.
요사운동 깔끔하게 정리하면 세계 1차 대전 후에 이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중국의 산둥반도를 갖고 있었고, 근데 세계 1차 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었어요. 그 일본이 이 산둥반도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거를 또 이제 군벌 위안스카이가 그걸 사인한 거야, 거기. 그래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게 오사운동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이 신해혁명과 뒤에 나오는 국민혁명, 이 중국 국민혁명 이 부분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둘 다 지금 영상에서 언급이 됐거든요. 국민혁명도 보도록 할게요. 국민혁명은 청나라는 몰아냈어. 청나라는 몰아냈는데 아직 군벌이 남은 거죠. 순원과 분명히 손잡고 공화정을 만든다고 해놓고 자기가 황제를 즉위할 황제 즉위를 시도했던 그 위안스카이, 그리고 위안스카이를 따르던 군인들, 그 군인들을 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쳐야 하는 게 국민혁명이고, 이 국민혁명 보면은 소련의 지원 아래 중국 공산당과 1차 국공합작을 이룬 중국 국민당은 혁명군을 조직하여 국민혁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순원이 사망하면서 실권을 장악한 장제스는 북진 통일을 선언하였고, 그리고 광저우에서 출발한 국민혁명군은 1년도 되지 않아 중국의 남부지방을 석권하게 됩니다. 지금 혁명군, 그러니까 공화정을 지향했던 순원파 군인들, 국민혁명군이 이 남쪽을 다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나 북벌이 진행되고 대중운동이 급진화하면서 국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급기야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르러 국공합작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자, 순원파랑 위안스카이파랑 싸우는데, 여기가 위안스카이파, 밑에가 순원파. 순원파에서 국민당의 장제스, 그리고 공산당의 마오쩌둥, 이때 마오쩌둥, 그렇게 공산당으로 일단 나눠지게 된 거죠. 이때는 마오쩌둥은 아니지만 아무튼 국민당, 공산당 그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아무튼 나눠지고, 이 국민당 장제스 군이 군벌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결국 이 중국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군벌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마지막에 세운 게 국민혁명입니다. 자,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 중국 근대사는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이 미국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이제 개화를 하면서 한 개화 정책이 메이지 유신인데, 메이지 유신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다르게 법과 제도까지 바꿨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 이때 당시 일본 시기가 맞아 떨어지고, 그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하급 무사들이 이 막부가 서양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자 하급 무사들이 막부 타도 운동, 막부를 붕괴시키고 황제가 아니죠, 일왕을 이제 일왕을 정치적인 대장으로 모시려는 존왕양이 운동을 하게 되고, 하급 무사들이 그러면서 이런 게 모두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된 거죠. 메이지 유신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한 근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거 내용 더 궁금하고 더 깊게 알고 싶으면은 이해 잘 안 간다 싶으면은 이 일본 메이지 유신 전부 다 영상 올려놨어요. 그 영상 보도록 하세요. 서양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삼아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였고, 징병제를 시행하여 군사력을 정비하였다. 또한 근대적 토지 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문명개화 정책도 시행하였다. 그리고 서양식 입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되었다. 자유민권운동은 메이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을 비판하면서 서양식 의회와 헌법을 갖춰달라고 요구하였다.
정부는 이 운동을 탄압하였으나 서양의 선진적인 정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여 입헌제 채택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대일본 제국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제의 바탕을 둔 근대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헌법은 민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제정되었고 천황에게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에게 막강한 헌법상의 권한을 준 한계가 있었다. 이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밑에 메이지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이걸로 이제 중국사, 일본사 네 번째 영상 마치고 이제 현대사 영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고 여러분 시험 교과서 이 부분 많이 읽어보고 시험 들어가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